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원근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기초적인 학생들을 가르칠 때나 그림을 처음 접하시는 분을 가르칠 때 저 자체가 좀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섞여가지고 그런 거를 설명하게 되는데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걸 기록을 하려니까 너무 체계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조금 풀어내면서 이거를 보면서 또 도움이 될 분들을 조금 도와드리고자 한번 영상 강의를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거창하게 강의라고 해서 체계적이고 그런 건 아니고 조그만한 지식 수준에서 이것저것 조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일단은 여러 가지 형태를 그리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 뭐부터 시작할까를 항상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원근법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려는데, 그러니까 사전 지식 없이는 설명이 아예 안 되는 그런 면들의 카테고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가지고 원근법으로 오게 됩니다. 원근법은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멀원자에 가까울 끈자 써가지고 사물의 가깝고 먼 정도를 표현하는 방법이겠죠. 가깝고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카메라나 이런 거는 접사를 이용해 가지고 가까이 있는 거는 선명하게 찍히고 멀리 있는 거는 흐릿하게 찍히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서 카메라상 사진상에서는 가깝고 먼 거를 쉽게 유추할 수 있지만, 그림은 그렇게 그리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스푸마토 기법이라 해가지고 이거를 물체의 색을 자연스럽게 번지게 하거나 흐리게 하거나 초점이 흐려지게 하거나 이런 거를 좀 나타내고, 그래가지고 내가 강조할 건 좀 선명하게 또렷하게, 먼 거 강조하고 싶지 않은 건 좀 흐릿하게 표현해가지고 그런 기법도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그림 그리면서 조금 시도를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는 좀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주로 쓰는 원근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크기 원근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겹치기 원근법, 세 번째로는 공기 혹은 대기 원근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일단은 크기 원근법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겹치기 원근법이랑 공기 대기 원근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겹치기 원근법은 사물의 레이어끼리 서로 겹치게 만들어가지고 당연하게도 가리고 있는 이렇게 사물 하나가 있고, 이렇게 빨간 색깔 사각형이 하나 더 있다 이러면 빨간 색깔이 조금 더 앞에 있어 보이죠. 겹치기로 인해서 레이어가 검은 색깔이 좀 더 뒤에 있고 빨간 색깔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는 사물은 조금 더 뒤에 있어 보이고 가리고 있는 사물은 조금 앞에 있어 보이고, 요거를 이제 겹치기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공기 대기 원근법은 많이들 등산하거나 했을 때 많이 보셨을 텐데, 등산해가지고 저기 위에 산에 올라가면은 더 뒤에 있는 산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앞 뒤의 산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톤으로 구분할 수 있고, 톤이라면 이제 명암 정도랑 채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산은 조금 이렇게 강하게 보이고 뒤에 있는 산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게 보이고, 그래서 멀리 있는 거는 좀 연하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좀 진하게 보이고, 요 같은 경우는 눈이랑 대기 사이에 있는 먼지, 수증기 이런 거 때문에 생기는 이런 명도, 채도 차이로 원근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가까이 있는 사물은 선명하게 보이고 채도도 높고 명도 대비도 강하게 보이고, 내 눈앞에 있는 산처럼 강하게 보이고, 뒤에 있는 사물은 흐릿하게 채도도 낮고 명도 대비도 약하게 나타내는 것인데, 일단은 그렇게 보이려면 제가 산을 예시로 든 것처럼 눈과 사물 사이에 있는 공기에 먼지나 수증기의 입자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니까 매우 먼 사물을 표현할 때 보통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보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가까이 있는 사물과 한 제 눈앞에 30m 앞에 있는 사물과 50m 앞에 있는 사물을 본다고 해서 거기에 그 공기 안에 수증기나, 안개가 엄청나게 끼면 모르겠지만 수증기나 먼지가 그렇게 많이 끼어 있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스케일이 엄청 커졌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거를 조금 과장할 때 쓰는데, 이제 그림에서는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를 씁니다. 이제 기초 디자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림의 깊이, 가까웠고 멀고를 구분시켜 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그 산들보다 물체들이 가까이 있더라도 멀고 가까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할 거는 이렇게 겹치기 원근법이나 공기 대기 원근법이 아니고 크기 원근법에 들어있는 투시도법을 설명할 거기 때문에, 크기 원근법에서 파생된 투시도법, 이름에서도 나오다시피 크기 원근법은 크기가 큰 거는 앞에 있고 크기가 작은 거는 뒤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동일한 크기의
어떤 형태가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동일한 형태의 뭐 사람, 동일한 형태의 어떤 사람이 두 개가 있다. 복사를 해야겠네.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물은 크고 멀리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작고 뭐 이런 거를 크기 원근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투시도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투시도법은 크게 얘기해 가지고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가 있는데, 1점 투시는 우리가 방금도 한 것처럼 우리가 차를 타고 갑니다. 만약에 차를 타고 가는데 앞자리에 탔다고 칩시다. 아버지 차 앞에서 타가지고 차장 밖으로 보면 거리가, 도로가 쭉 이렇게 보이고, 뭐 제주도나 뭐 이런 데 가면 이런 풍경들이 있죠. 타고 가면 이때 한 점에서 모이는 모든 형태들이 한 점에서 모이는 이런 투시를 1점 투시라고 합니다. 2점 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이 두 개 있는 투시인데, 입방체를 설명하면서 말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텐데, 보통의 어떤 육면체를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 두 면을 육면체가 보인다 하면은 이렇게 정사각형의 형태가 있습니다. 정육면체를 상상해 보면 좋습니다. 정육면체의 형태인데 한 면만 보이게 이렇게 정면에서 보다가 양면이 보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약간 돌려가지고 요 면이 보이게 그린다 하면은 이 전체적인 길이는 줄고, 원래는 이렇게 정사각형이어야 되지만 정사각형 이렇게 네 면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지만, 그래서 옆면이 살짝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서 약간 줄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줄여놓고 옆면이 살짝 더 보이니까, 우측면이 조금 더 보이니까 줄 만큼 약간 더 생기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투시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 아무래도 크기 원근법, 방금 가까이 있는 거는 조금 더 크고 멀리 있는 건 조금 더 작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내 눈에서 가까이 있는 변은 요 변이고 내 눈에서 살짝 멀리 있는 변은 요 두 변은 내 눈보다 살짝 더 멀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랑 여기 거리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이거를 위에서 본 시점으로 계산을 해보면 요 변은 요렇게 이 정도로 보일 것이고, 요 변은 요렇게 보이겠죠. 우리의 시선이 여기 있다. 우리가 눈이 여기 있고 시선이 이렇게 보고 있다 했을 때 이런 형태로 꺾여 있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기까지 나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눈이 여기 있다면, 그러면 우리 눈과 가장 가까운 변은 여기죠. 모서리 여기고, 여기랑 여기는 내 눈에서 한 요 정도 거리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 정도 거리가 차이 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이렇게 다시 치환을 했을 때 요 모서리는 가장 가깝고, 여기는 두 번째로 가깝고, 여기는 세 번째로 가깝겠죠. 그러면은 이 차이 때문에 먼 거는 조금 더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조금만 작아지고, 이렇게 요거는 조금만 작아지고, 요 정도까지만 작아지고, 많이 멀지 않으니까 내 눈에서 요거는 더 많이 작아지는 이 변 말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크기 원근법으로 인한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형태는 이제 소실점이란 걸 가지게 됩니다. 요렇게 세 개의 모서리 변은 평행합니다. 일단은 평행하는데, 일단 모이는 선들이 네 개가 있죠. 그러니까 요 선과 요 선, 일단 요렇게가 하나 모이고 쭉쭉쭉쭉쭉 연결이 되면은 여기쯤 모이겠네요. 여기쯤 모이겠고, 요 선과 그 위에 선은 쭉쭉쭉쭉 연결되면은 여기쯤 모이겠고, 요것도 아까 1점 투시에서 말했던 대로 요거를 소실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거는 이 도형 자체는 소실점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점 투시라고 불리는 거죠. 점이 두 개 있다 해가지고 요거는 2점 투시로 불리게 됩니다. 점 두 개가 있어가지고 점 두 개로 소실이 되는 뭐 이런 거를 가르쳐서 2점 투시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3점 투시죠.
3.2시 1.2시 1.2시 했고 2.2시 했고 3.2시 하면 되는데 3.2시는 말 그대로 이제 입방체를 3D를 설명하면서 설명해야 되는 어떤, 일단은 우리가 미술학원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육면체를 그릴 때 저는 어떤 형태를 잡아주고 120도 120도 입방체를 그립니다. 입방체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할 건데, 정육면체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에도 이렇게 있고, 이게 정육면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정육면체가 이제 충족이 되려면은 정사각형 6개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정사각형이란 말은 내변의 길이가 같고 또 뭐가 있지? 내각의 크기가 같은, 그럼 내각이 전부 다 90도겠죠. 뭐 이렇게 생긴 게 6개 붙어 있으니까 이런 전제 조건만 따진다면 여기 있는 변들 자체도 길이가 다 똑같다고 가정하고 들어갑니다. 이 변들 자체도 길이가 이렇게 다 똑같다고 가정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형태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이다 치면은 이 모서리가 가장 우리 눈과 가깝겠죠.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건 크기 원근법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가까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점과 맞닿아 있는 요 세 변들, 제가 좀 지금 진하게 칠하는 이 세 변들의 길이가 정확하게 중심을 바라보고 있다면 동일하고,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 동일하고 제일 길 겁니다. 이 형태랑 이 변과 요 변, 나머지 세 변,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하면 여기가 가장 길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조금 짧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게 자로 정확하게 잴 수는 없지만 이거보다는 조금 짧게, 이렇게 짧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거보다만 짧게, 여기도 짧게. 마찬가지로 요렇게 네 변이 있는데 요거보다는 다 짧아야 되겠죠. 요거보다는 더 짧아야 되니까 조금 더 수정을 해가지고 짧아지게, 이 변보다, A라는 이 변보다 나머지 B, C, D, 이 변이 좀 짧아져야 된다고 가정해가지고 그리면 됩니다. 이것도 다 짧게. 마찬가지로 요 변보다 요렇게가 다 짧아져야 됩니다.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요 육면체 같은 경우는 소실점이 3개가 생깁니다. 요 변에 쭉 연결을 하면은 여기 선이 생길 건데, 나머지 변들과 쭉 같이 연결을 시켜주면 여기 되겠죠. 한 점에서 만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쭉쭉쭉, 나머지 여기도 한 점에서 만나게. 그러면은 이게 소실점이 3개가 생겼죠. 하나, 둘, 셋. 눈과 제일 가까운 점, 이거는 소실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제외하고 요렇게 소실점이 3개가 생겼습니다. 요거는 점이 3개니까 3.2시. 근데 2시라는 게 원래 우리가 보는 눈 자체는 눈과 가까이 있는 부분만 제일 크고 나머지는 조금 미묘하고 섬세하게 조금 작아지고 뭐 이러기 때문에 꼭 우리가 있는 모든 세계,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을 3.2시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점투시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게 3차원 공간을 표현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3.2시이기 때문에 3.2시까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뭐 모든 투시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투시는 우리가 보는 위치, 물체의 스케일, 보는 사람의 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큰 스케일을 3으로 우리가 볼 때, 예를 들면은 뭐 20층짜리 건물을 1층에서 바라본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우리의 시점이 땅바닥에 있는 시점이라고 치면, 우리의 시점이 땅바닥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내 눈의 스케일은 작고 건물의 스케일은 크고 건물과 내 눈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좀 가깝기 때문에 2시가 좀 더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아무튼 내 눈의 스케일은 작고 건물의 스케일은 크고 건물과 내 눈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2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건 좀 과투시 정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뭐 이건 너무 과투시인가? 이 정도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과투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보통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를 과투시라고 합니다. 과투시 쪽 혹은 극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20층짜리 건물, 이 똑같은 건물을 1km 뒤에서 바라본다면
투시가 들어가지 않겠죠. 투시가 들어가지 않는 평면적인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기차를 타고 가면, 전 기차를 요새 많이 타는데, 기차를 뭐 타고 간다 이럴 때 멀리서 이 건물, 똑같은 건물을 본다 이러면은 투시가 아예 안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멀리서 보는데 뭐 이렇게 투시 각도 안 들어가, 소실점도 없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기차에서 엄청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기차에 앉아가지고 지하철일 수도 있겠고, 건물이 막 이렇게 있겠죠. 산이 뭐 이렇게 뒤에 있고 주변에 건물도 있고. 근데 이 건물이 이 건물과 똑같다고 쳐도 멀리서는 투시의 형태가 들어가지 않는 평이한 그런 시점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멀면은 이제 투시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뭐 그런 형태가 보이겠죠. 아까 2.2시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 비슷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그림들은 보통 기초 디자인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건물과 비슷한 형태를 본다, 우리가 조그마한 형태를 본다 그러면 조그마한 지우개를 봅니다. 만약에 조그마한 지우개를 본다 그러면 투시가 아예 안 들어가겠죠. 30cm 40cm 떨어져 있는 지우개를 이렇게 보면 뭐 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겠어요. 톰브 지우개다 그러면 이렇게 보인다. 이 투시가 들어갑니까? 이게 평소에 우리가 지우개를 볼 때 투시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거의 평투시, 투시가 아예 없는, 나머지 뭐 이런 소실점들이 안 보이고 다 평행하고 평행하는 뭐 그런 형태로 보이겠죠. 평행하는 형태로 보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지우개를 눈앞에 완전 1cm 앞으로 붙여가지고 엄청 가까이서 본다면 투시가 조금 보일 수도 있겠죠. 그게 한 눈만 감고 딱 보면은 지우개를 완전 눈앞으로 막 갖다 대가지고 보면은 뭐 이런 투시가 많이 들어가는 시점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방금 뭐 설명한 것처럼 기초 디자인에서는 그렇게 그려지는 사물들이 스케일이 크지 않고 대부분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이하게 이런 시점처럼 쓸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시점을 쓰는 것보다 마치 건물처럼, 큰 건물을 바로 앞에서 보는 것처럼, 아니면 지우개를 완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 좋고, 아까 말한 공기원근법도 좀 쓰자면, 이런 공기원근법을 이런 뭐 조그마한 사물에 쓰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림의 깊이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투시를 좀 과하게 넣고 공기원근법을 표현해가지고 앞에 있는 사물과 뒤에 있는 사물 안에 무수한 먼지와 수증기가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극시점으로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극시점을 극투시로 넣기도 하고, 긴장감 있는 형태를 그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원근법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육면체, 입방체를 그리는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